안녕하세요. 이종철의 과학수사 첫 시간 시작합니다. 오늘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갤럭시 Z 플립 4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Z 플립 3를 쓰고 있는데요. 개선돼야 할 부분들 사용자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발열입니다. 폴더블 폰은 설계 자체에서 방열 문제가 있어요. 제품이 항상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같은 느낌이죠. 전화통화를 이렇게 얼굴에 붙여서 하면 인두로 지지는 느낌입니다. 없는 국가 비밀도 만들어내서 불고 싶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 때문이에요. 스마트폰을 우리가 오래 쓰면 열이 나죠. 그런데 이게 전체에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CPU, GPU가 달려있는 SoC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일반 스마트폰은 방열판이나 베이퍼 챔버, 등기판이죠. 이걸 달아서 뜨거운 부분에서 안 뜨거운 부분으로 이 열을 옮깁니다. 그러면 우선 약간 열이 식겠죠. 거기다가 시원한 외부와 마주치면 접촉 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시원해져요. 그런데 Z 플립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아래는 거의 배터리고 부품은 상판에 몰빵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열판으로 공기를 옮기지도 못하고 접촉 면적도 좁죠. 일반 폰 절반 수준입니다. 열 배출이 뭐가 문제냐면요, 모든 기계는 뜨거우면 일을 못해요.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일을 할 역량이 없는 겁니다. 저희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네요. 유출된 바에 따르면 이번 Z 플립 4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달 것 같은데요. 이 CPU가 발열이 좀 심해서 GOS 논란이 터진 제품이잖아요. 단언컨대 갤럭시 S22보다 낮은 성능을 낼 겁니다. 두 번째, 주름. 과학수사를 통해 알아보시죠. Z 플립 3와 4 유출 사진을 겹쳐봤습니다. 딱 봐도 힌지, 경첩 부분이 줄어들었죠. 경첩이 줄어든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. 폴더블 OLED는 곡률이라는 게 있어요. 얼마나 얇게 휘느냐를 말하는 정도인데 이 분야에서 삼성이 최고거든요. 이 부분이 얇아지면 경첩이 작아지고요. 주름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입맛도 싹 돌고 그렇습니다. 경첩이 작아지면 무게도 줄겠죠. 그 무게만큼 배터리도 더 달 수 있습니다. 과학수사 결과 주름, 경첩 모두 작아질 겁니다. 확실해요. 세 번째, 배터리 타입. 저처럼 충전에 집착하는 분 있으실 텐데요. 항상 100%여야지 마음이 편합니다. 이상한가요? 아이유누님도 그렇습니다. 안 이상하죠? 하여튼 Z 플립 3는 다른 제품 대비 배터리 시간이 매우 짧거든요. 한 1시간 갖고 놀면 2-30 훅 나가요. 꼭 늘어나야 합니다. 유출에 의하면 Z 플립 4 예상 탑재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다, 아니다, 8 업그레이드 버전인 8 플러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. 꼭 8 플러스여야만 합니다. 이 8 플러스 1세대가 8 1세대보다 전력 효율이 최대 30% 개선됐거든요. 배터리 용량은 한 3300mAh였어요. 높은 거 아닙니다. 다른 제품은 거의 4500 정도 놓거든요. 이게 제품이 워낙 얇고 가볍다 보니까 배터리를 4000 이상 넘긴 어려울 거고요. 3700 정도 들어갈 거라고 유출되어 있습니다. 400 늘고 8 플러스 놓고 소프트웨어 개선하면 훨씬 배터리 타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. 네 번째, 카메라. Z 플립 3는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. 줌 렌즈도 없고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예요. 다른 삼성폰은 1억 화소를 넘어서 2억 가니많이 하고 있죠.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과학수사 시작합니다. 딱 대보니까 카메라가 렌즈가 더 크죠. 카메라는 렌즈바를 무시 못하거든요. 적어도 4800만 화소 정도까지는 가야죠. 무조건 좋아집니다. 다섯 번째, 가격. 자, 작년에 Z 플립 3가 화끈하게 팔린 이후 출고가 영향이 있었죠. 전작 대비 40만 원이나 후려쳐주면서 일반 스마트폰 가격이 됐습니다. 사실 제 예상으로는 올해는 가격이 안 내려갈 겁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도 부족하고요. 물가도 많이 올랐죠. 그리고 스냅드래곤 8 플러스를 쓸 경우에 삼성이 직접 생산 못하고 TSMC에서 받아와서 써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결이 최선이고 10에서 20만 원 정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. 삼성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폰을 생각보다 못 팔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질러야 되는데 고민이 많겠죠. 여섯 번째, eSIM. 무조건 들어갑니다. 과기정통부에서 지시를 했어요. 일반 유심도 들어가고 듀얼로 eSIM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건 그냥 다운받는 심이에요. 머리핀 찌르고 유심 안 꽂아도 되고, 그러니까 통신사 옮기기도 편하고, 만약 듀얼로 하면 가격 좀 싼 알뜰폰으로 데이터만 쓰게 만들면 되겠죠. 일곱 번째, 커버 스크린. 유출을 보면 디자인은 별로 안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도 돼요. 예쁘니까. 그런데 과학수사로 보면 커버 스크린 커질 것 같죠. 이건 큰 게 좋아요. 소문에서는 1.9에서 2.1인치까지 커진다고 합니다. 자, 과학수사 시작합니다. 딱 봐도 커졌네요. 이 스크린은 지금까지 이 카메라 라인이랑 맞춰왔거든요. 카메라가 커지니까 스크린도 커질 겁니다. 나중에는 여기서 둠도 돌리고 스카이림도 돌리고 내비도 보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.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라이트하고 빅한 제품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, 갤럭시 언팩은 8월 10일 밤 10시에 합니다. 위의 모든 점 개선되길 바라면서 언팩이 끝난 후에 리뷰로 뵙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때까지 구독, 팔로우, 알림 설정 확실해. 경첩이 줄어든 건 주름, 경첩 모두 항상 탑집 들어갈 거라고. 올해는
TSMC에서 2.1인치까지 커진다고 합니다. 2.1인치까지